올해 성적만 봤을 때는 올해 좀 부진했으니까. 맞아요. 김광현 보고 되게 부럽다는 얘기를 자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야, 있는 선수도 내보내는데. 할 고집을 안 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더 열리지 않을까 아 그럼요. 싶거든요. 야 이거 나도 되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또 이제 FA 자격을 얻은 양현종 선수 또한 빅리그 꿈을 꾸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이 해외 진출 처음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는데 두 번째로 어떻게 보면 도전장을 내미는 거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2014년 이후에 이제 좀 메이저리그 진출을 타진했다가 포스팅 비용이 기아 타이거즈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이 안 나와서 좀 무산됐는데 그때보다 좋은 환경일지 음. 네, 아니면은 그때와 같은 환경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성적만 두고 봤을 때는 올해 좀 부진했으니까 맞아요. 양현종 선수가 해외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불리한 그런 환경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있는데 팬들도 아직까지는 좀 차분하게 그냥 지켜보는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진다고 얘기한 건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 나이가 이제 사실 양현종 선수 88년생 2014년만 해도 강원구 기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0대였는데 그러네. 지금 아니 2014년 30대 중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어떻게 보면 그 김광현 선수가 연착륙을 좀 그러니까 생각보다 기대 이상으로 좋은 활약을 했으니까 양현종도 기회가 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반대로 쉽지 않다는 얘기도 좀 많이 들리기는 하더라고요. 양현종 선수는 어쨌든 몇 년 동안 국내에서는 리그 최고의 투수였잖아요. 네. 국내 투수들 가운데서는 외국인 선수를 제외하고 그래서 올해 부진했다고 해도 클래스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로 직전 시즌까지만 해도 투수의 그런 승리 기여도는 전부 다 1위였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시즌이 아니잖아요. 올해 성적만 봤을 때는 조금 평가가 쉽지는 않은데 2014년에 제가 보니까는 평균 자책점 말고도 이제 함께 보는 그런 지표가 FIP가 있습니다. 네. 근데 2014년에 양현종 선수의 FIP가 4.24였어요. 근데 올해 FIP는 4.01이에요. 더 낫네요. 네. 이제 그런 투수의 능력만 두고 봤을 때 지표가 더 좋아졌는데 6년 전과 비교해서 이 선수의 그런 성적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지 그런 뭐 기량이 저하됐다고 볼 수가 있는지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얘기 들었던 건 그 부분이었는데 김광현은 사실 슬라이더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올해 슬라이더에 좀 변형을 두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김광현의 슬라이더도 메이저리그에서 사실 최정상급 슬라이더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양현종은 어쨌든 강력한 뭔가 무기가 좀 없으니까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그쵸. 그런 구정이 없다는 거죠. 홈런 원정대 이렇게 스카우트분 네네. 나오셔가지고 네. 김광현 선수의 슬라이더가 70점 그걸 봤거든요. 커뮤니티에서 되게 핫했더라고요. 그 장면 그런 평가가. 근데 실제로 김광현 선수가 대단한 거예요. 70점 받기가 쉽진 않아요.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체퍼먼의 뭐 패스트볼이 딱 만점이 나올 거고 패트릭 코빈 이 정도만 이제 만점 받을 것 같은데 오히려 양현종 선수는 김광현 선수보다는 좀 더 다양한 레퍼토리로 이제 타자를 이제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는 그쵸. 두 투수는 같은 자완이지만 스타일이 좀 다르죠. 네. 근데 스타일은 다른데 또 이제 나이는 동갑이고 하니까 양현종 입장에서 또 김광현의 올해 활약을 또 보면서 많이 또 동기부여 내지 자극이 되지 않았을까. 자극이 네, 됐지 맞아요. 않을까. 2016년에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 러시했을 때도 그렇죠. 강정호 선수와 류현진 선수가 확 잘하다 보니까는 야 이거 나도 되겠는데? 이러면서 이제 녹화한 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 86, 87 이 정도 네. 선수들이 다 가잖아요. 박병호, 뭐 김현수. 그때 아마 모든 선수들이 다 잘해줬다면은 메이저리그는 국내 선수들이 판을 치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 채널도 2개였고, 그렇죠. 맞아요. 우리 네. 국내에서 중계하는 채널도 2개였고, 그때는 제가 기억하는 게 2016년이 8명이었어요. 최지만 선수까지. 문승환, 뭐 최지만, 뭐 이대호, 추신수 다 해가지고 그때는 뭐 경기를 매일 하니까 류현진 선수가 그나마 활약을 그때는 좀 못했을 때긴 한데. 뭐 2015년에 옐로우 카드를 처음 했지만은 일주일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방송을 한 게 2016년이 처음이거든요. 요걸 진짜 바가지로 먹었어요. 방송을 못 해가지고. 하물며 생방이었어. 그렇죠. 네. 오, 힘들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그런 전성기가 오면은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저한테 기회는 오지 않겠죠. 자기 보복된다고 다시 가야 되고 이런 거는 진짜 하면 안 돼요. 이거 그대로 가야 돼. 네, 그대로 가야 돼요. 와, 생방이면 진짜 날 것을 보여줘야 돼. 돼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자꾸 나한테 방송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알 텐데. 근데 안 그래도 올해 1월에 양현종 선수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요? 시즌 들어가기 전에 얘기는 거의 다 이제 메이저리그 위주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올 시즌 끝난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는 문제니까 FA가 그렇죠. 자격이 되는 게 그때만 해도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김광현 보고 되게 부럽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갈 때만 해도 굉장히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될 줄은 잘 몰랐을 텐데 좀 의아했을 텐데 또 어떻게 보면 광현이가 활약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
김광현 선수는 맨날 류현진 선수 보고 부럽다고. 그렇죠.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동기부여인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봤어요. 양현종과 김광현 그 투수가 둘 중에 누가 낫냐. 김광현 선수는 이미 메이저리그가 됐고 그렇죠. 메이저리그에서 본인의 그런 실력을 입증을 했고 동일선에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양현종 선수가 일단 와야죠. 땡기게. 네, 저는 뭐 꼭 오길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김광현 선수한테 부럽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인터뷰 중에 내뱉을 정도면 사실 자기도 약간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생각은 들더라고요. 자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자기 체면일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메이저리그가 워낙 또 방출 시기거든요. 그쵸. 선수들 내보내고 이러니까는 있는 선수도 내보내는데 그렇죠. 네. 메이저 리거도 내보내. KBO 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를 데려갈까? 이렇게 음.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만약에 양현종 선수가 좀 선발을 고집을 안 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더 열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요. KBO 리그에서는 이닝 소화력은 인정받았지만은 음. 메이저리그에서 169경기 체제에서 이 선수가 꾸준하게 선발 로테이션을 지켜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진짜 장담하기 힘들거든요. 말씀처럼 불펜으로 또 접근을 하면은 선수 본인한테도 선택지가 넓어지는 거고 구단들도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지 않을까, 네, 다가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충분히 양현종 선수가 지금 메이저리그 진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보직은 별로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찬가지니까 보직도 보직이고 이제 어떤 그 규모나 금액도 어느 정도까지 자기가 감수할 것이냐가 약간 중요하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기도 네. 해요. 예. 해외 가면 항상 고생하는 게 이 로테이션 주기도 좀 선발로 한다면 등판일도 다를 수 있고 이동 거리도 사실 뭐 광주에서 서울 오는 것처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비행기를 타는 시간도 많아지고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그런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 일본이나 한국이나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동거리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 일본에서는 굉장히 선발로서 충분히 체력을 다 이제 활용했지만은 미국식으로 가서 선발진을 소화를 했을 때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붙이는 선수가 많았어요. 네. 양현종 선수는 기량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은 2014년에 비해서는 15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나이가 들었고 그렇죠. 체력적으로는 조금 이제 힘들 수도 있다는 시선이 있겠죠. 메이저리그는 그 선수의 연봉이 굉장히 중요해요. 팀에서 차지하는 그런 입지를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너무 낮은 연봉을 받고 이제 계약을 받고 가면은 언제든지 팀에서는 방출할 수도 있고 이 선수를 좀 소홀히 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우는 받고 가는 게 양현종 선수가 가서 적응하기도 이제 쉽다. 에이전트에서는 다 준비를 했겠죠. 네. 지금 첫 번째도 아니고 이제 두 번째 도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고려를 하고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 선수들한테는 어쨌든 또 그 X라는 금액이라는 숫자가 사실 또 자존심하고 좀 맞아요.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낮게 보고 그냥 가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지만 또 어쨌든 국내를 대표했던 투수기 때문에 우리도 뭐 그 그렇죠. 우리 같은 사람들도 연봉이나 출연료가 중요한데. 그래. 넉넉하게. 그러니까 사실 근데 나성범 선수는 어떻게 보면 이례적이에요. 뜨미지근하다. 운동 능력이 정점으로 찍는 그런 시점을 지났다고 보거든요. 역으로 나성범 선수한테 그걸 물어봤거든요. 가고 싶은 구단 있냐고. 그랬더니